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안타깝고 죄송하기도 하고 답답하면서도 또 미안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업무가 몰리면서 몸 상태가 정말 심히 좋지 않아. 제 얼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왠지 힘이 빠지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카메라 없이 육성 녹음으로만 또 이렇게 강의 파일과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에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서 그 좋은 내용들을 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힌 그런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방법으로서 이해하시고 적용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학생을 뭐 늘 만나왔지만 점점점 학생들이 오히려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배워가면서 좀 좋지 않은 고정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최근에 더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 정도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소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고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역량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강조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질문을 역량으로 강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격의 장점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질문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억지로 업무적인 강점이나 역량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사해서 업무의 성과를 내려면 역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성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자가 인성적 측면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역량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질문에 적절하게 인성적인 부분들도 얼마든지 가볍게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역량이 뛰어나고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용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역량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역량으로 풀어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은 반드시 버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부터도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모든 경험을 직무 관련 경험으로만 작성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하려고 하시는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전 경험이나 팀업 경험이나 뭐 창의성 경험이나 배려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된 경험으로 풀어낼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직무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키워드를 강조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철저하게 평가자는 질문의 의도에 맞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 이 소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전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으로 이야기했지만 도전적인 어떤 생각과 행동과 거기에 맞는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반대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은 아니지만 평가자가 원하는 어떤 도전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으로 어려운 목표, 하지만 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객관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수립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시도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그러한 부분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직무 관련된 경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정말 충분히 더 좋은 점수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요구하는 직무 관련 역량을 기술해라 혹은
직무 수행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을 강조해라. 혹은 경력 기술서 등등등 지원 동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된 경험을 쓰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억지로 모든 질문들에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된 경험으로 풀어내려고만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질문에 직무 관련된 경험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또 부족하구나.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현타가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까지 떨어지면서 악순환에 빠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직무 관련된 경험을 쓰는 건 맞고 또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필요 없는 그런 과정에서는 과감하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재를 선택하셔가지고 답변을 완성하는 부분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것도 참 이게 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수치화된 성과로 강조하면 좋은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입니다. 지금 근무도 안 하셨는데 과거 여러분들이 학생 신분으로서 좋은 경험,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경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수치화된 성과인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수치화된 성과 오히려 과장되게 표현하면 면접관 입장에서 평가자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좀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보더라도 공신력 있는 그런 뭐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좋은 기관에서 뭐 대외 활동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국 단위 어떤 성과를 냈던 그러한 객관적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수치화된 성과로 얘기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만이 좋은 경험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그 매장이나 그곳의 매출이 막 급격하게 느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경험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경험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정성껏 다해서 하다못해 항상 아르바이트생을 미워했던 그 사장님에게 처음에는 신뢰를 얻지 못했지만 향후에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신뢰를 얻어가지고 뭐 무슨 월급이 뭐 몇 프로 인상됐다 뭐 이것도 수치화된 성과일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사장님에게 진솔하게 어떠한 평가를 들었다. 그럼 이건 정성적인 성과거든요. 수치화된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고 더 좋은 경험으로서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치화된 성과로 이야기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좋은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을 수치화된 성과로만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아까 직무와 관련된 경험으로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평가자가 궁금해하고 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수치화된 성과와 그 다음에 정성적인 성과, 뭐 누구에게 이러한 피드백을 들었다, 뭐 등등등 그거 외에도 깨달음의 어떤 성과로도 분명히 얘기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뭐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하면 너무 범용적이고 남들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논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깨달음의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이거나 누가 보더라도 범용적인 그러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지 논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마라톤을 통해서 저는 뭐 포기하지 않은 끈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너무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얘기일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깨달음의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수치화되고 정성적인 성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깨달았다라는 부분에서 자기만의 어떠한 그러한 뭐랄까 진솔하면서도 구체적인 그런 깨달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끈기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그 끈기가 중요하지만
그 끈기의 단계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그 과정에서 특히 3단계에서 혹은 1단계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좋을 수 있다.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디테일하게 자기만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자에게 아, 이러한 끈기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러한 끈기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공감대를 얻음으로써 그 경험도 얼마든지 좋은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수치화된 성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양한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오전부터 이제 한국직업방송,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고려대학교, 제가 오늘 강의를 이제 한 4시간 정도 영상을 또 이렇게 촬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이제 2탕 뛰고, 그 다음에 아까 저녁에 이제 학원 수업을 또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 거의 오늘 목도 진짜 아프고 한데, 오늘 또 유난히 방송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친구들이 약간 이런 고민들을 좀 제가 봤을 땐 너무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좀 감정을 좀 실어가지고 또 얘기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감정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지금 얼굴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화면 없이 다시 한번 이러한 배경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면서 좀 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좀 더 공감대가 일어나도록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으로만 또 본인의 모습을 강조하려고 하시는데, 자, 야 강민혁 너 진짜 이럴 거냐? 너 맨날 행동 중심으로 강조하라고 하고 맨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도 제가 분명히 얘기한 부분일 거예요. 뭐 경험을 수치화해라.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경험을 써라. 그 다음에 뭐 역량이 중요하다. 다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한 뉘앙스는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이 메시지를 제가 의도적으로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한 걸 수도 있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죄송하고 미안하다라고.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 잘못 전달한 건 아닐까, 그런 좀 답답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저도 반성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만의 어떤 모습들을 조금 되돌아보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족이 좀 길어졌는데, 행동으로만 본인의 모습을 강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 앞에서 개개인은 다 다른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다소 뻔하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분석력이나 뭐 이런 공통 역량, 지역 개선 능력, 그리고 뭐 인성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전이라든지 뭐 창의성,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팀워크나 뭐 열정, 이런 부분들 행동이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직업윤리 능력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정직이라는 건 그냥 원래 원칙대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 자체가 굉장히 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어떤 다양한 법을 담아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역량이나 다른 역량 키워드, 인성 키워드에 비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정직을 준수하려고 했는지, 왜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 왜, 그 우리 지원자의 그 생각, 그 감정,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나의 행동과 이런 노력들이 다소 일반적일 수 있지만 오히려 앞부분의 생각의 차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NCS에서 얘기하는 행동 중심, 사기업에서 얘기하는 역량 중심, 다 행동 중심이 맞아요. 이 역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행동을 기반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평가자의 평가 범위에는 그러한 행동 외에도 여러분들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 목적, 생각, 감정,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의 좋은 모습들을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의 폭을 넓히시고, 그러다 보면 경험도 더 많아지고요.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취업 준비하시고 다양한 취업 컨텐츠들을 접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접하는 과정에서 오해 없이 그 다른 선생님들께서 좋은 정보를 얘기해 주시는 거 정확하게 또 이해하려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소화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보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정을 실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올려봤습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쓴소리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같이 이러한 노력들을 해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잘해낼 거라고 믿고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